자, 목소리가,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잠시 거칠어졌습니다. 오늘은 신경계랑 호르몬을 같이 하려 했으나, 여러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신경계만 하고 다음 시간에 호르몬을 할게요. 일단, 자, 신경계인데, 아마 신경계가 없으면 그냥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대뇌가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고 판단을 할 수 없고 기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감각신경이 죽었다 하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뭐 느낄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니까 신경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겠지. 그러니까 자,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신경계인데, 신경계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감각기관 있지. 그래서 눈, 코, 입, 귀, 피부. 자, 이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첫 번째는 전달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그 자극을 두 번째는 판단을 해줍니다. 그 판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단한 다음에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는 거야.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는 일련의 체계를 신경계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의 이름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세포는 뭔지 알지? 근데 이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좀 다르게 생겼어.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신경세포의 이름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런. 알겠죠? 뉴런. 뭐 뉴런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책 이름도 있고, 영화 제목도 있고. 그래서 뉴런인데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한다. 됐죠? 자, 지금 보면 자, 뉴런의 구조인데 뉴런에는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 돌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극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일단 여기 중간에 요 몸통 구조 있죠. 자, 요렇게 생긴 구조. 자, 요 구조를 뭐라 부르냐면 신경세포체.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인데 뭐와 뭘로 되어 있냐면 핵과, 우리 핵은 들어봤죠? 세포의 핵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바깥쪽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핵과 세포질이 있고 이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리보솜 그 다음에 골지체 이런 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하는데 세포의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 그래서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 자,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요렇게 지금 뻗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해. 자, 설명은 뒤쪽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 설명은 여기에 되어 있죠. 가지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되고 이 부분도 되어 있는데 자,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어떤 감각기관으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돌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아니면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돌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되게 긴 부분이 있어. 자, 이렇게 길다란 부분이 있어. 쭉 깁니다. 아주 길죠? 자, 길고, 자, 길게 연결돼 있어. 그리고 끝까지 가는데, 끝부분에 보면 약간 볼록, 자, 약간 볼록,
그 다음에 약간 볼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르냐 하면 축삭돌기라고 해서 다른 뉴런이나 어떤 기관 또는 근육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 축삭돌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뉴런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려. 자, 여기를 신경세포체 요렇게 그린다면, 자, 요렇게 동그랗게 짧게 그리는 걸 가지돌기. 자, 그 다음에 길게 그리는 걸 축삭돌기. 자, 요렇게 그립니다. 끝에를 살짝 볼록 요렇게 그리면 축삭돌기.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 여기는 자, 여기가 신경세포체. 자,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을 가지돌기. 그 다음에 길 뒷부분을 축삭돌기.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동글하게 이렇게 맺혀 있는 부분이 있어. 자, 고등학교 가면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요렇게 동글 맺혀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집이라 하고,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절. 자, 근데 우리 중학교에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앞부분 있지? 자,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까먹으면 안 돼.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 부른다? 가지돌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뉴런이 물질 대사를 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을 신경세포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세포체. 자, 그 다음에 아주 긴 부분이 있어. 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아주 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축삭돌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런에서 이동 방향은 주로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밑에 내려가서, 자, 뉴런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뉴런이 종류가 조금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뉴런이 있는데 뉴런이 기능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 되게 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을 어떤 신경이냐에 따라서 그 신경에 따라서 뉴런도 다 다른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뉴런이 하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뉴런으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감각 뉴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 뉴런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자,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 근처에 있어서 감각기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뉴런. 그래서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보통은 막 눈이 있잖아. 그러면 눈에서 빛을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시각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그리고 그 귀에 보면은 귀 다음에 청각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감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감각신경을 이루는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각 뉴런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뉴런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신경세포체가 이 축삭돌기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감각 뉴런은 다른 뉴런이랑 조금 다르게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에 붙어 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피부 같은 데 붙어 있는 뉴런들을 감각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신경, 청각신경, 후각신경, 미각신경,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고 한다. 자, 이런 감각 뉴런은 다음 연합 뉴런으로 감각기관의 자극을 전달해주는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연합 뉴런인데 아주 중요한 뉴런입니다. 뭐를 하냐 하면 판단하는 뉴런이야. 판단.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의 메인보드, CPU 같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뉴런이죠. 그래서 중추신경이라 해서 뇌나 척수 같은 아주 중요한 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아, 이건 무슨 자극이야? 아, 얘는 예쁘다. 얘는 잘생겼다. 우리 선생님은 날씬하다. 우리 과학 선생님은 예쁘다. 우리 과학 선생님은 31살인데 29살 같다. 맞죠? 한민혁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 은현수는 갑자기 눈썹이 진해졌네.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느끼고 이렇게 적절한 신호를 내린다. 자, 이런 것들을 연합뉴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연합뉴런은 다른 뉴런과 다르게 이렇게 마리집이 안 보이죠, 맞죠? 이런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합뉴런이 똑똑해야지.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이 연합뉴런이 똑똑하지 않은 연합뉴런이 멍청한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에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지금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거고. 맞죠? 그래도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이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합뉴런이고, 자, 그 다음에 운동뉴런은 지금 당신들은 필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고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서 자, 필기를 합니다. 맞죠? 필기를 하고 있는 필기를 시키고 손을 운동시키고 다리를 운동시키고 하는 뉴런을 운동뉴런이라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그림 그렸던 운동뉴런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뉴런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대부분의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걸 감각 뉴런이 연합 뉴런한테 전달을 하고 연합 뉴런이 판단을 해서 운동 뉴런이 연합 뉴런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하면 반응기관에서 적절하게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가면 우리 컴퓨터 많이 하잖아. 자, 컴퓨터 보면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있죠. 자, 키보드에서 내가 뭐를 따다다닥 치거나 마우스에서 뭔가 입력을 하면 선이 달려있죠. 물론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연결선으로 이게 입력한 것들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본체 중앙 처리 장치에서 그거를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감각기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반응기관 이 활동이랑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활동이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은 수많은 신경계로 되어 있는데 크게 여기 뇌와 척수를 가지고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해. 그리고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뻗어나온 신경들을 뭐라 부르냐면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이 말초신경에는 크게 어떤 신경들이 있냐면 감각신경들이 있고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있어. 그래서 감각신경을 이루는 뉴런을 감각뉴런이라 하고 운동신경을 이루는 뉴런을 운동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뉴런을 연합뉴런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해됐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할게요. 자, 중추신경을 한번 볼게요. 중추신경. 자, 중추신경은 중추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중추는 그림을 봤을 때 뇌와 척수를 중추를 하고 중추신경계는 뇌도 중요하고 척수도 중요하겠지만 자, 일단은 뇌부터 먼저 볼게요. 뇌. 자, 뇌의 그림을 보면 제일 큰 뇌가 어디냐면 자, 이 그림을 따라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긴 뇌 있죠. 자, 이 부분 쭉 따라서 그릴게요. 자, 쭉 옆모습입니다. 사람이 옆모습을 봤을 때 자,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대뇌라고 해. 대뇌. 자,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라고 해서 구가 뭔지 알지? 수학 배우면 구 배우잖아. 반구로 나뉘어져 있어. 자, 얘는 뭐냐면
자극을 느끼고, 아, 차갑다, 따뜻하다, 아, 부드럽다, 아프다, 이런 것들, 아, 먹고 싶다, 이런 반응을 느끼고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과 그 다음에 운동, 아, 내가 테니스를 친다, 축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걸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너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그래서 자, 대뇌가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추리를 하고, 아, 문제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자, 그리고 학습을 하고, 자, 고려 시대를 누가 세웠다, 뭐 이런 거, 맞지? 자, 그리고 슬프다, 하기 싫다, 자, 지금 놀고 싶다, 자, 게임을 하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것들,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대뇌가 합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외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을 외운다, 대뇌가 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다, 대뇌가 하는 거야. 그래서 대뇌의 기능이 뭐가 발달된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대뇌가 의지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의 너네들이 지금 발달시켜 온 뇌에 따라서 하고 싶은 영역이 다 다를 거야. 지금 뭐 16년? 이 정도 살았잖아. 맞지? 16년 동안 발달시킨 뇌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자고 싶은 사람들은 잘 거고, 놀고 싶은 사람들은 놀 거고, 게임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할 거고,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노래할 거고, 맞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20년 후에 뭐가 돼 있을지는 그때 가서 달라지겠죠. 맞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년 후에 자기가 앉아 있고 이제 살고 있는 집의 평수도 달라질 거고 타고 있는 차의 마크도 달라지겠죠. 맞죠? 그리고 지갑 속에 돈도 달라질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두 번째는 간내를 볼게요. 간내. 자, 간내는 요쪽 한 노란 부분 요쪽을 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내인데 간내는 지금 체온, 체액의 농도, 그래서 이런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간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특히 체온이나 아니면 혈당, 당뇨병 있지, 혈당. 자, 그 다음에 혈압. 자, 이런 것들을 삼투압. 자,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배울 게 우리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어떻게 호르몬을 일정하게는 아니고 호르몬을 나오도록 조절해 주는 게 간내라고 해서 항상 우리 몸을 일정하게 체온을 36.5도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누구냐면 간내가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려 체온을 낮춰준다. 이런 건 간내가 해준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 중간내인데 중간내는 잘 찾아야 돼. 우리 뇌 중에서 가장 작은 뇌야. 작은 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시도 안 날 만큼 작은 부분, 요 부분이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자, 요 부분이 중간내야. 자, 요 부분이 중간내인데 눈의 움직임 그리고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 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의 균형 감각을 조절해 주는 부분을 중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의 움직임, 안구라고 표현하겠죠. 안구 운동을 조절해 주는 부분 중간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이런 부분 중간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연수로 갈게요. 연수. 참고적으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뇌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교. 자, 뇌교는 이제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도 조절해 주는 부분을 뇌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해 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연수입니다. 연수. 자, 요 부분, 볼록한 부분을 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수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 자, 연수는, 아는 여자친구 이름일 가능성이 좀 높죠. 맞죠? 자, 심장 박동도 조절해주고, 호흡, 숨 쉬자. 자, 그 다음에 소화 운동. 자, 밥 먹었죠? 자, 그 다음에 생명 유지 조절.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눈물, 그리고 땀. 자, 이런 걸 조절해주는 부분이 연수가 됩니다. 연수. 됐죠? 자, 연수는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 이런 건 연수가 해준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작은 뇌로 갈게요. 소뇌인데 대뇌처럼 반틈짜리 구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자, 얘는 근육 운동을 조절해주고, 자, 그 다음에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평형 감각을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귀에 뭐가 있었지? 귀에 균형을 해주는 게 2개가 있었지. 얘기해봐. 뭐 있었어? 말해봐. 지금 2개 있었지? 그렇지. 전정기관, 반골이관. 자, 여기에서 오는 평형 감각이 소뇌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됐죠? 자, 김연아가 발달한 뇌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수 바로 아래쪽에 길게 드러난 부분, 이 부분을 척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 무조건 반사는 이따 얘기할 건데, 무릎 반사나 회피 반사의 중추가 되는 부분을 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연수는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데, 우리 우측 뇌가 발달되려면 왼손을 많이 쓰고 좌측 뇌가 발달되려면 오른손을 많이 쓰라 하는데, 이게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뇌와 그 다음에 척수의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이제 중추신경계를 했었으니까 이제 말초신경계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말초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감각신경은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운동신경은 중추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 어디로 전달해주냐면 근육으로 전달을 해줘. 근데 너네들이 알아야 될 게, 자, 여기에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근데 운동신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자, 요거 잘 정리를 할게요. 이 책 보면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성과 자율인데, 체성신경은 어떤 거냐 하면, 자,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의지대로.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골격근을 움직인다.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죠. 자,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건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골격근을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성. 됐나요? 자, 근데 자율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명령을 받냐 하면, 누구냐면 연수나 중간뇌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척수나 이런 명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심장이 멈추고 싶다 라고 해서 멈춰지나요? 그게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운동신경은 2가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랑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데, 이 자율신경에는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 이렇게 나눠.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율신경이라고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며, 자, 주로 내장기관이나 심장기관에 연결되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이나 심장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장이나 심장을 조절한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공을 확대시키고 호흡을 촉진시키고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 소화 운동은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혁이가 이제 민혁이가 나쁜 짓을 하다 걸렸어. 엄마한테 딱 걸렸어. 나쁜 짓은 어떤 거냐 하면 엄마 저 과학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어. 근데 과학시험지가 70점이었어. 그래서 그 과학시험지가 이렇게 책상 위에 얹혀져 있었는데 그 시험지를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방에 딱 들어왔어. 근데 그 시험지를 딱 들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동공 크기가 커지겠지. 호흡 운동이 촉진되겠지. 심장이 촉진되겠지. 근데 그러면 밥은 잘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밥이 잘 안 넘어가겠지. 그래서 소화 운동은 억제된다.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계속 심장이 빨리 뛰면 심장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괜찮다, 다음에 잘 치면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다시 축소가 될 거고 호흡 운동이 억제가 될 거고 심장이 억제가 될 거고 소화 운동은 촉진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는 방광까지 얘기를 할 건데 방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반대라서 많이 틀려. 왜냐하면 긴장하면 오줌 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합시다. 자, 방광은 확대됩니다. 확장. 교감이 확장이고 부교감이 축소입니다. 축소. 알겠죠? 축소. 자, 요거는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반대라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일단 운동신경은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체성과 자율이 있는데 체성은 골격근의 조절을 해서 내가 지금 막 글자 쓰고 있는 거는 내 의지대로 하는 거고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자율이 있다. 자율 안에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기관에 같은 내장이나 심장 기관에 분포해서 서로 반대 작용을 한다. 자, 교감은 긴장을 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을 대처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린다. 자, 위험 상황에 처하면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 상황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오른쪽 그림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름과 기호를 쓰시오. 다음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자, 이름은 C, 기호는 C. 자, 이름은 축삭돌기라고 표현합니다. 축삭돌기. 자,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자, A고요.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의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B,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얘가 반응기관이기 때문에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C. 자, 얘는 무슨 뉴런이다? 운동뉴런.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자, B. 연합뉴런입니다. 오늘 내가 좀 침착하지? 물론 조금 이따 수업을 가야 하긴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고 강아지도 다 잡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안 틀릴 거야. 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한다. A, 감각뉴런이야. 자, 그 다음 A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면 애들이 잘 맞추기 때문에 너네 반전이라는 거 알지? 좌우 반전. 그래서 이 그림을 좌우 반전 대칭으로 해서 뒤집어서 내는 거 좀 많아. 그리고 기호를 이걸 그림은 뒤집어 놓고 요 기호는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내거든. 그래서 문제집만 공부하던 친구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가 그런 경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뒤집고 기호는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2A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장박동호흡을 조절한다. 자, 얘는 어디냐면 여기 볼록한 부분이야. D 연수가 되겠죠. 눈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자, 여기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C 중간내야. 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조절한다. E 손해. 자, 기억, 추리, 학습 등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A, 대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체온과 체액의 농도 등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다. B, 뭐다? 얘는 간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인데 척수는 말초에 속하지 않고 척수는 중추에 속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자, 대뇌의 명령을 받는 건 체성이라고 합니다. 체성. 그래서 얘는 X.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인데, 자, 우리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어. 자, 의식적 반응은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야. 나중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잖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판사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판사가 이 가중치를 따졌을 때 이게 그 범죄를 저질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무조건 무의식적인 반응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술 먹고 했느냐 정신병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겠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대뇌의 판단 과정이 있었다면 이거는 의도된 바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여기 이걸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서 언젠 우리나라에 이제 법을 수호하는 판사가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건데 대뇌가 반응의 중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자,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 물을 따른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더 뭐 이런 거 있지 맞지? 그래서 뭐 불수를 따른다. 더 뭐 너네들 소맥 이런 거 있지. 그 소맥 만들 때 뭐 잘 만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잘 만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몇 대 몇의 비율로 해야지 뭐 더 맛있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술의 세계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른다. 이거 대뇌에서 잘 따라야 돼.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낀다. 우리 보면 지금 교실에서 선생님 추운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뇌의 판단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골키퍼가 공을 막아낸다. 근데 너네들 조금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이거를 척수를 거칠지 안 거칠지는 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건데 척수를 거칠지 안 거칠지는 잘 생각을 해주세요. 경로는 항상 거칠지는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보고 스위치를 켤 때는 볼 때는 척수를 안 거쳐도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켤 때는 척수를 거쳐서 가야 돼. 척수는 뭐지? 뇌와 말초를 연결하는 통로라 했어. 맞지?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인데 척수를 거쳐갈지 안 거쳐갈지는 그 문제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눈으로 볼 때. 자, 눈으로 볼 때는 주전자 보는 거 있지? 눈으로 볼 때는 척수 안 거치고 눈으로 바로 들어가도 돼. 눈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대뇌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잡을 때는 척수 내려가갖고 척수 내려가서 팔로 가갖고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경로를 보면 자극이 있고 바로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각기가 눈으로 가서 감각신경 가서 그 다음에 대뇌로 가서 그 다음 여기 척수가 낑겼어. 척수가 낑겼는데 왜냐하면 팔이 밑에 있잖아. 팔이 아랫부분에 있어갖고 그 다음에 척수 내려가서 그 다음에 운동신경 가서 반응기관 가서 그 다음에 반응으로 갑니다. 그래서 척수가 낑길지 안 낑길지는 너네들이 잘 판단해. 그래서 강원래라는 그 궁따리 샤바라 부른 클론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는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갖고 있잖아. 이렇게 이 아저씨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여기 부분이 딱 끊겼어. 그래서 어떠냐 하면 여기 몸통이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위에 부분은 막 이렇게 막 간지러도 막 간지럽고 찔러도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여기까지는 손으로도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아샤라비앙 뿅뿅뿅뿅 다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못으로 찔러도 아프고 다 아픈데 요 밑에서는 여기에 막 구멍을 뚫어도 안 아프대. 그리고 발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된대. 그래서 눈 감는 것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머리 흔드는 것도 잘 되는데 이 밑에서는 막 여기에 쇠못을 박아도 안 아프답니다. 그리고 오줌 똥 누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척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달 통로인데 여기에서 찔러도 안 아픈 이유는 위로 올라가는 경로가 다 막혀서 그래. 여기가 잘렸거든. 이 부분이 잘려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달 통로가 매개체가 막혀서 눈으로 보는 건 돼. 눈으로 보고 아 얘가 예쁘다 안 예쁘다는 되지만 여기가 찔러서 안 아픈 이유는 올라가는 경로와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손이 시린 걸 느끼고 장갑을 낀다 하면은 척수 몇 번 지나야 될까? 손이 시린 걸 느끼고 장갑을 낀다 하면 손이 척수 지나야 될까 안 지나야 될까? 손이 여기 있으니까 너 생각했을 때 척수 지나야 된다 안 지나야 된다? 머리 위로 올라가려면 척수 지나야 된다 안 지나야 된다? 지나야 됩니다. 장갑 끼려면 머리 밑으로 다시 척수 지나야 된다 안 지나야 된다?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척수 2번 지나야 됩니다. 자,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른다 했을 때 주전자를 보는 데는 척수 안 지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전자 보고 컵에 물을 따르는 거는 척수를 한 번만 지나면 돼. 얘는 한 번만 지나면 됩니다. 보고 컵 들고 물 따르는 거는 한 번만 지나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보는 거는 한 번. 근데 하여튼 요거는 경로는 좀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좀 헷갈리나? 자, 이제 무조건 반사인데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으로 척수, 연수, 중간뇌가 반응의 중추다.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므로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거 신기한 게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이 동시에 될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 자, 눈 깜빡거리는 거 있잖아. 눈 깜빡거리는 거. 이 눈 깜빡거리는 건데 원래 눈 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그 중간뇌가 하거든. 근데 대뇌가 의식적으로 눈을 안 깜빡거리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눈을 부릅 뜨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눈이 자동으로 눈싸움 하는 거 있지. 그게 눈이 따가우면 알아서 깜빡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대뇌가 이길 것이냐, 중간뇌가 이길 것이냐.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 있잖아. 눈싸움 하는 거. 맞지? 그리고 숨 참는 거 호흡 운동 있지. 그거 연수가 하는 거거든. 근데 숨 오래 참기 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대뇌로 숨 참기 할 수 있고 그 다음 연수가 그 다음에 근데 숨 참아서 못 죽거든. 그래서 숨 참아서 나 숨 참고 안 죽어야지 하는데 근데 심장박동이나
이런 것들은 연수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심장 빨리 뛰기 놀이 이런 거 못 하잖아. 근데 숨 참기 놀이, 눈 감기 놀이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자,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의 움츠림 이런 것들. 그래서 너네 뭐 뜨거운 거 닿았을 때 탁 움츠리잖아. 그건 대뇌에 관련 없어.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뜨거운 거 탁 닿았을 때 참아야지 하면서 그건 대뇌도 할 수 있거든. 그럼 딱 뜨거운 거 닿았을 때 우리 척수는 빨리 떼야지 하는 반응이 있단 말이야. 그게 척수 반사인데 대뇌도 거기에 연결됐기 때문에 떼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어. 그거는 누가 승리할지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 떼게 하는 건 척수 반사입니다. 그리고 대뇌가 안 떼게 하는 걸 조절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무릎 반사라 해서 무릎 톡 치면은 무릎이 싹 들리는 거 이런 거 무릎 반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극이 오면 대뇌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바로 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이게 척수가 하는 거야. 자,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채기 참고 싶어도 나오잖아. 근데 좀 요즘에 많이 경험해봤지. 코로나 때문에 괜히 재채기 하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막 참지 일부러.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딸꾹질. 자, 그 다음에 침 분비. 아, 괜히 막 이런 상황에서 괜히 침 꿀꺽하면 좀 민망한 상황 있지. 맞지? 근데 침이 자동으로 나오지. 맛있겠다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동공 반사라 해서 동공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 밝은 곳 어두운 곳 갔을 때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반사인데 어디에 무조건 반사가 해당하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척수 반사, 연수, 중간내. 자, 이런 것들이고 얘들은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무조건 반사의 특징은 선천적인 반응이다.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난다. 자, 무릎 반사는 고무방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을 무릎 반사라고 합니다. 자, 동공 반사는 밝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반응을 동공 반사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자, 반응의 경로를 비교하면 앞정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 자, 이런 거는 A, G, E.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서술형에 A, G, E. 자, 이거는 척수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 자, 보고 차는 거는 요거 경로 기억을 하세요. 별표 보고 차는 건 F,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F, C, D, E 이렇게 들어갑니다. F, C, D, E 차는 거는 근육으로 가야 됩니다. 됐죠? 눈을 감고 더듬어서 자, 그러면 눈은 상관없어. 더듬어서 책상 위로 연필을 집어 든다 했기 때문에 손으로 더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 A 더듬어서 위로 올라가서 C, B, G G가 안 되네. G 안 되네. 자, 잘 안 보인다. 자, sorry. 자, 여기 확대시킬게요. 자, 여기에서 눈을 감고 더듬어서 했으니까 경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요번에 4대 국어에서도 이거 시험 그대로 나왔어.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서술형으로. 자, 그래서 눈을 감고 더듬어서 했으니까 손으로 더듬을 거야. A. 서술형 나왔다. D. 대뇌가 판단해.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B.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B.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게 어디야? C. 더듬어서 C. 자, 그 다음에 D. 나 안 보인다. A. 아, 내 글자 왜 이래. 자, 자, A. 여기 따라갔네. 맞지? B. 그 다음에 C. 요 선이네. 그죠? A, C. 노안인가? D. 요렇게 D제. A, B, C, D, E. 이렇게 들어간다. 맞지? A, B, C, D, E. 보이죠? 항치를 너무 많이 해서. 잘 따라갈게요. 자, A,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하다 맞지? A, B, C, D, E. 요렇게. 이해됐죠?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경로가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든다. 왜 밑으로 들어가는지 알겠지? 눈을 감을 때 얘 눈이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됐죠? 자, 요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 훨씬 경로가 오래 걸린다는 것. 그래서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척수반사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연결돼서 올라가야 돼. 이상하게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 자, 밑에 옆에 6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의식적 반응에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빠르겠죠. 자,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반응은 의식적 반응이다. 무조건 반사는 대뇌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무조건 반사는 대뇌 판단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척수가 들어가겠죠. 척수. 자, 그 다음에 운동신경, 반응기관, 반응. 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길을 건넜다. 자,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대뇌. 자, 그 다음에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 반응. 이렇게 됩니다. 자, 길을 건들려면 다리를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되겠죠. 자, 뒤에 실험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호르몬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여기서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인데 지금 보면 눈으로 볼 때 이 자를 떨어뜨린단 말이야.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자를 잡을 때까지 여기 딱 보고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잡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잡을 때 1회 때는 24cm, 그 다음에 21cm. 이거는 이게 학습에 의한 경험으로 점점 얘가 떨어질 것이라 예견하고 하니까 점점 나중에 딱 잡는 거리가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17cm고 나중에 땅 소리 들으면서 잡는 건데 33cm, 31cm, 점점 27cm. 자, 평균값인데 얘가 20cm, 30cm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자, 시각을 통한 경로인데 떨어지는 걸 보고 잡을 때는 빗자극, 눈, 시각신경,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자를 잡음. 이렇게 되는 거고, 청각을 경로는 소리 자극, 귀, 청각신경,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자를 잡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잘 잡는 반응은 대뇌가 반응 중추고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서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걸리는 자극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자, 무릎 반사 일어나는 장치인데 자,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릎 반사 한번 해보시면 되고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요것만 한번 해볼게. 뜨거운 냄비에 손을 닿자마자 급히 손을 떼는 반응. 자, 이거는 척수 반사인데 무조건 감각기관부터 해야 돼. 그래서 얘는 F부터 시작해서 G, I.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면 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F. 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D. 그 다음에 B. 그리고 E, H. 자, 요 경로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골키퍼가 공을 막아낸다. 자, 그랬을 때 보고 판단하고 척수로 내려가서 막아낸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자, A, B, C. 자, 대뇌가 관여하면 의식적인 반응이다. 됐죠? 자, 그리고 대뇌가 관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사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실험 문제 반드시
풀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